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5년 2월 19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예, 어제 사우디 리야드에서 미국 대표단과 러시아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서 처음 미팅을 가졌죠. 양쪽에서 다 뭐 긍정적이다 이런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첫 번째 미팅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틀을 잡는 그런 미팅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도 어느 정도 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트럼프하고 푸틴이 통화를 한 적이 있고, 그 전에도 트럼프 측의 이야기에 따르면 한 번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긴 했다. 그런데 언론에 대해 많은 말을 할 수는 없다. 이런 분위기가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읽히거든요.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관련된 부분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미팅,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미팅에 연동이 돼 있다. 그런 것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그런 데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진행이 상당히 빨라가지고 사실 어젯밤에 영상 하나 준비할까 하다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아침에 또 보다 보니까 그새 후속 일들이 또 보도가 돼가지고 정리를 또 새로 했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타스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은 리야드에서 했고 한 4시간 반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측 참석자, 이것도 제법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프로프 외교부 장관이죠. 우샤코프, 그리고 드리트리예프라고 돼 있는데, 우샤코프는 뭐라고 할까, 푸틴의 약간 특사 같은 거고, 드리트리예프는 여기 보면은 러시아 정부가에서 하는 투자 기금, 펀드의 책임자예요. 네, 요거 좀 독특하죠. 미국 쪽을 보면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왈츠 안보보좌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이렇게 이제 참석한 걸로 돼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여기가 아까 좀 전에 언급드렸던 드미트리예프는 러시아 디렉트 인베스트먼트 펀드 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게 경제적인 부분이 있다. 뒤에 소개드리겠습니다만 미국 쪽에서 인정을 했어요. 경제적인 부분이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앞서 언급드린 스티브 위트코프도 중동 특사입니다. 지금 특사가 여럿 있는데, 한 사람은 우크라이나 종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련된 특사가 있고, 스티브 위트코프는 중동 특사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범위가 우크라이나 전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양쪽 다. 예. 자, 이제 트럼프가 중동에 있어서는 가자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예, 그게 진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가자 해결책이 있어가지고. 자, 이거는 타스에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쭉 나온 거예요. 이걸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비슷한 입장이 미국 수도 읽히는데, 러시아가 사실은 지금 러시아에서 참석한 라프로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련한 외교관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금 미국 쪽은 중량감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예. 자, 그런 것은 뭐와 상관이 있느냐면은 지난번에 블링컨이나 지난번 안보 보좌관하고는 느낌이 지금 많이 달라요. 무게감이 떨어지거든요. 그것은 이제 트럼프가 이게 사실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협상에. 그러니까 미국 협상단은 라프로프만큼 유연함을 못 가지고 있어요. 제한권이 없고, 트럼프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없었던 데에는, 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지금 다른 안 그런 장관도 있어요. 일론 머스크나 또 정보 분야를 책임지는 가바트나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예를 들어서 RFK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중심 인물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국무장관이나 안보보좌관은 중량감이 좀 떨어져요. 예, 그래서 트럼프의 말을 전달하는 이런 게 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요. 여기 보면 이제 트럼프가 한 언급을 해놨죠. 리야드에서 한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미팅은 아주 좋았다. 우크라이나 상황을 안정화시킬 것을 확신한다.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라프로프가 제일 왼쪽에 나와서 하는 말은 뭐냐면은 지금 어젠가 이 회담을 하는 같은 시간에
유럽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급하게 미팅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이런 종전 협상에서 배제된 데 대해서. 자, 거기서 나온 게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평화 유증을 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라프로프가 명확히 자릅니다.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라고 돼 있고, 푸틴, 트럼프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저기 푸틴의 특사인 것 같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특사 아니면 그 펀드 매니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미팅을 하는 것은 푸틴과 트럼프 사이에 미팅하는 것은 아니다. 자,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늘 슬라이드로 만들진 않았는데 트럼프가 이달 말에 만난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아니고 다다음 주는 있어요. 다다음 주가 될 수는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마르코 루비오가 러시아 만나고 나서 러시아 청 만나고 나서 인터뷰한 걸 보더라도 계속 트럼프 언급을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은 결과를 원한다.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원한다. 네. 자, 그리고 며칠 전에도 그런 러시아발 보도가 나왔었죠. 2, 3월 달에 만난다. 근데 트럼프는 지금 어떤 얘기에 대해서 추진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3월 달도 아니다. 2월 달에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그럼 그 사이에 필요한 준비들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 트럼프하고 푸틴이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전례를 봤을 때 대부분의 정상회담이 다 그렇습니다. 그 둘이 만나서 협상하는 거 없어요. 이번 통화를 두 번이나 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때는 빵빠레 이렇게 조인식 협정에 사인하기 위해서 만난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최소한 중요한 사안들은 다 결정이 된다. 자, 이러면 한 1, 2주일 만에 다 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저는 그렇게 읽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워낙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예. 자, 그런 내용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러시아 쪽에서는 짤막짤막하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언론 보도 같은 거 보면은 이 러시아 보도는 상당히 정확하고 정제돼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항상 받거든요. 틀린 적이 없어요. 예. 자, 이에 앞서서 지금 이제 유엔에서 미국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크라이나가 2014년 이전 국경으로 돌아가는 비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이게 벌써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꿈 깨라,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거듭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미국 같은 곳에서도 그리고 유럽의 많은 경우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이기고 있다거든요. 이기고 있다. 그런데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트럼프 방식이 맞다고 생각되는 게 국민들한테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돈바스 전쟁에부터 시작해서 사실 돈바스 전쟁은 지금 4개 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어떻게 희한하게 우크라이나의 한 부분이 됐어요. 사실은 러시아 쪽에 훨씬 가까운 곳인데, 그리고 거기는 공업 지역이 또 집중된 곳이에요. 우크라이나 본진이 있는 서부는 올라갈수록 산악지대고 농사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 이질감이 계속 존재해 있었고 그게 그냥 문제가 발생을 됐고 그게 돈바스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고, 사실 우크라이나가 그들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을 해서 징벌을 하려고 했던 거고, 거기에 러시아가 당연히 러시아의 손을 뻗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미국이 올라탄 거란 말이에요. 이 기회에 나토를 계속 동진시켜서 러시아를 압박하자는 카드로 그걸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돈바스 전쟁을. 그래서 유럽이 중재한 그 부분까지도 그게 막 민스크 협정 1, 2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수습거려 가지고 유럽의 주도권을 뺏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도 보면은 이 사태를 유럽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메르켈과 마크롱 등이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참여했습니다. 노르망디 플랫폼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러시아를 압박하겠다, 굴복시키겠다, 나토를 동진시키겠다. 사실 나토는 소련이라는 구소련 체계가 붕괴됐을 때 없어져야 되는 기관이거든요. 그것을 계속 유럽을 지배하는 정도로 사용했고, 딥스테이트이 미국이 좀 취약해지니까, 중국이 부상하니까 우리 방식대로 해결한다. 러시아에 푸틴을 쫓아내고 친미적인 정권을 세우고 유라시아 페르시 전체에서 중국을 압박한다. 이런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가입시키고 그 다음 뭐 조지아나 그 코카사스 산맥 바로 그 밑에. 그래서 터키도 나토에 가입시켰잖아요. 그리고 이란을 굴복시키고. 그러면 러시아를 포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됐고 그 사이에 이제 유럽의 지도층이 엘리트층이나 일반 대중의 마음가짐은 전부 다 망가진 것이죠. 미국만 바라보게 만들어 놓은 거죠, 미국이. 근데 지금 빠져나간다는 거죠. 자, 그런 스토리를 국민들한테 다 이야기해 줄 수가 없으니까 트럼프 같은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트럼프 이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보니까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했었으면 안 된다. 근데 뭐 미국의 대중이 보기에는 러시아가 공격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은 돈바스 전쟁 이야기를 좀 했다고 봅니다. 예, 그게 씨앗이 됐고 그게 미국이 올라타는 셈이거든요, 사실은. 자, 어쨌거나 트럼프의 괴짜 방식으로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국민들을 모두 이해시키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자, 이런 바람을 계속 잡았고 이게 이제 유럽 정상들이 모여서 비상회의를 한 겁니다. 유럽 우크라이나 제외한 미러 단독 협상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뭐라고 봐야 되느냐면 여기 보면 이제 독일 숄츠 총리 이야기도 나오죠. 보면 안보부장에 유럽과 미국이 다를 수 없다. 나토는 늘 공동으로 행동하고 대응해 왔다는 걸 명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약간은 급격하게 신소리가 되는 거죠. 노드스트림까지 미국 바이든한테 폭파당하고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비상회의를 유럽 수장들이 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유럽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의 기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왔어요. 그리고 연료가 폭등이에요. 미국이 해작질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바지가랭이를 자꾸 늘어지면서 우리 계속 안보라는 나토라는 안보 체계 속에 있자 러시아를 공동의 적으로 삼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왜냐?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특히 숄츠 같은 건 당연히 다 알죠. 그리고 마크롱하고 숄츠의 전임자인 메르켈도 미국에 관여 없이 유럽에서 이 문제, 왜 이 문제가 커지면 미국이 진공 상태가 생기면 빨려 들어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컨트롤하려고 민스크 협정을 압박해서 만들어냈고 그 이후로도 노르망디 플랫폼을 유지했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태도는 뭐냐? 이 태도는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유럽도 갈 때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유럽의 안위를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비상회의를 개최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각자가 유럽의 주요 지도자들이 주요국이 다 지금 기존의 정치 체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기존의 엘리트층이 쭉 지배해왔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을 지배해왔던 그럼 분명히 빨대를 꽂는 세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 자체가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거치면서 그리고 세상이 지금 이제 경제가 전반적으로 많이 위축됐잖아요. 새로운 돌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기존의 틀을 가진 세력들은 거기에 몸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틀로 간다는 것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이게 정답이에요. 기존의 지도자들이 스스로 변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딸린 식구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기존 시스템에. 그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들의 지배체계를 공고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핵심이 나토란 말이에요. 그래서 송방원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앵앵거리는 거죠. 이건 바로 무시당할 겁니다, 아마. 트럼프한테. 자, 그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용을 한다. 자, 본인의 정치적 생명, 우리도 밟히면 꿈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에 불과해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방위비 정에게는 공감하나 우크라이나 파병에는 이견이다. 그럼 유럽이 가서 교통정리하자. 그러면 러시아와 긴장관계가 조성될 수 있어요? 아까 라프로프가 딱 끊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가 된 거예요. 방위비 정액? 이거는 이제 미국이 나토가 붕괴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각자 이때까지 미국이 기대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국방비를 좀 더 태워야 되겠죠. 병력들이 한 10만 명씩밖에 안 되잖아요. 테러국 가서 혼내주는 정도밖에 안 돼요. 심지어 미국의 군 조직도 그렇게 돼 있어요. 지난 몇십 년간에 걸치면서 큰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누구도 자네 군이 튼튼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좀 보내게 우크라이나로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 해줄 테니까. 일본 후보가 된 게 누구겠습니까? 독일군 한 10만, 프랑스군 10만, 영국군 10만. 형편없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더라도 그래서 최근에
군비 확충에 열심히 했던 폴란드 네가 가라 이런 분위기가 잡혔다고 봅니다. 근처고 가깝고 또 러시아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폴란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폴란드 총리가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나서겠지만 폴란드 군대를 파견하는 건 상상하지 않습니다. 즉 이걸 트럼프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쩔 수 없다. 내가 시킨 대로 해야지. 이거는 자기들 지지 세력들한테 나는 이 정도 노력을 했고 자존심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는 거에 불과해요. 그냥 무너질 겁니다. 예, 예. 자, 여기서 제 눈을 강하게 끈 것은 이 키스 켈로그라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입니다. 예, 여기가 지금 러시아 리야드에서 있었던 러시아와 미국 미팅 전에 아마 유럽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현실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전쟁이었다, 우크라이나가.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해결해야지. 예. 어차피 젤렌스키는 꼭두각시잖아요. 미국이 돈 빼면 무너질 거잖아요. 유럽이 자기들 힘으로 도우겠다, 미국도 없이? 택도 없는 소리죠. 네. 자, 켈로그 특사, 북러 관계 등 현안 거론될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을 소개하는 YTN에서 짤막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 보이는데, 우크라이나에 파병되어 있는 북한군 문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크라이나에 파병되어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 땅인 쿠르스크에 파병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가 종전이 되면은 전쟁 분위기가 해소됐기 때문에 북한군은 당연히 북한으로 돌아갈 거예요. 작년 말부터 활동한 걸로 돼 있으니까 한두 달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지렛대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참전한 한 나라로서 종전 협상에 들어오겠다 이렇게 말할 계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혀. 그러면 푸틴이 왜 북한을 들고 들어왔느냐? 이것은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가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랑 같이 엮어서 해결하자. 크게 단판을 벌이자. 즉 이것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지금 유럽 정상들이 다 들썩이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 G7으로 대표되는 이때까지 지난 5, 60년 세상을 주도해왔던 유럽이나 백인 위주의 그 세상 전체가 국가들 전체가 좀 붕괴되고 있어요. 소위 G7이 붕괴되고 있어요. 일본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한반도에서 해결하자. 그러면 중국 문제, 남북한 문제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두 개를 연결하는 이야기를 하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모디하고는 좋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엊그제 일본도 군기 잡아놨고 이 말이 뭐냐면은 푸틴 여기에서 북러 관계 등 현안 거론될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를 새로 판짜기를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전 세계를 판짜기. 거기에는 모디, 푸틴, 트럼프 요 삼각관계로 해결한다. 이게 읽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언급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실제 이번에 리야드 미팅에서 어떤 것들이 합의가 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사진은 뭐냐면은 미팅이 끝나고 리야드 현지에서 기자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마르코 루비오가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걸 협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에 대한 틀을 만드는 그런 미팅이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2월달 내에 만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10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10일도 채 안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시작한다. 제가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말을 못할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을 못할 뿐이라고. 예. 자, 여기 보면은 외교 관계를 복원해야 되겠다. 서로 이제 지금 서로 다 아마 쫓아낸 상태일 거예요. 대사관을 그거 다시 시작한다는 거고. 그다음 협상팀을 준비하겠다 이런 내용 당연한 것이고 세 번째 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좀 전에 키스 켈로그 이야기와 맞물려서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려오고 있었습니다. 푸틴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그리고 트럼프가 인정하는 것처럼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와 있어가지고 좀 곤란한 점이 생겼다. 그것은 푸틴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우크라이나, 북한,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하고 그다음 북한, 그게 트럼프가 해오던 이야기인데 푸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따로 하지 말고 이 두 개를 같이 엮어서 하자. 그게 푸틴이 주장이었고 그걸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북나고 한 게. 저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거 해결하고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다음 북한 것도 이러려면은 되게 어렵다 오히려. 그냥 세 판 짜기를 한꺼번에 해라.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모디도 크게 찬성할 것이다. 그게 트럼프 네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에 훨씬 더 잘 부합된다. 처음에 힘 있을 때 크게 판을 크게 짜라. 하나씩 한다 그러면 또 물고 늘어지다 보면 또 수렁으로 빠진다. 이렇게 강한 제안을 했고 트럼프가 수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이게 지오폴리틱스하고 이코노미, 경제를 한다. 이 부분도 논의했다. 이게 왜 뜬금없이 들어갑니까? 그죠? 지오폴리틱스는 우리말로 번역이 좀 애매하지만 전 지구적인 그런 걸 본다는 거죠. 파워 게임을 한다는 거거든요. 즉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크라이나전 이야기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위트코프고 중동 특사예요. 그럼 경제를 담당하는 이 경제하고 지오폴리틱스에 맞아요. 그냥 이야기 다 해주는 거예요. 푸틴이 죄송합니다. 트럼프가 가자 지구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 꺼낸 게 뭡니까? 거기를 개발하겠다. 그게 팔레스타인한테도 도움이 된다.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몽골의 히토류와 지열, 기타 등등. 자, 새로운 거점을 만드는데 거기 미국이 선제적으로 들어간다. 거기에 새로운 기술 방향성도 부여가 된다. 앞으로 세계의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권을 행사한다. 거기에 대해서 푸틴과 협상하며 모디랑 협상한다. 그 중에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 한반도다. 한반도 부분을 통해서 남북이 다리 소통되는 것이다. 대륙과 해양이 소통되는 거다. 그럼 중국이 포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러시아, 한반도, 대만, 베트남, 그 다음 동남아시아, 그 다음 인도잖아요. 그 라인을 확보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한꺼번에 하자. 그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지난번에 모디 만났을 때도 트럼프가 이야기했죠. 합의한 것 중에 하나가 인도에서 중동을 거쳐서 수에즈가 아니라 중동을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코리도 물류 수송로에 대한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가자 전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 이게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정치적 해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판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걸. 통째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북한 이야기가 뜬금없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예상됐던 바니까요. 예. 자, 그리고 북한도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4년 만에 김정은이 금수산 궁전을 참배했다고 그래요. 예, 얘기를 보면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할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 묘가 있는 곳이에요. 4년 전에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에요. 4년 만에 한다는 거 있잖아요.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뭔가 큰 걸 앞두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김정은이 지금 우리 작년 후반부에 중후반부부터 시작된 거라고 봐지는데 남한에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긴장을 압박을 넣으면서 북한의 격한 반응이 나오기를 계속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비상계엄령이 헌법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응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은 모습 보이면은 예전 같은 모습이었다면은 크게 대받아 쳤을 거예요. 엄청나게 비난하면서.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이건 이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푸틴과 공감대가 있다, 이게 대해서. 그래서 쿠르스크 파병한 거다. 바이든이 바보같이 쿠르스크를 공격하게 한 다음에 그걸 딱 고리를 걸어서 트럼프 들어와라. 안 그러면 이걸 빌미로 해서 북한이 너한테 되게 미국한테 불리한 초를 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다. 나만의 좀 희한한 일 발생한 거 보이지도 않냐. 깔끔하게 같이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작년 내내 조용하다가. 예, 이거 뭔가 소통이 있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하고 있겠지요. 자, 그 다음, 이거 며칠 전에 제가 소개를 드린 겁니다만은, 뭐, 모디와 트럼프 브로맨스를 끝내주게 했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국이 배제됐다는 겁니다. 그때 이 제목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중국이 내가 세계에 이제 정치적 리더십만 확보하면 된단 말이에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내리막을 탄 게 보이고 미국도 간당간당하다는 걸 중국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번에 우크라이나전을 종전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국제적인 세계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모양새를 취하려고 했지만 그가 거부당한 거잖아요. 당연히 미국이 거부했겠죠. 그런데 모디를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자, 그래서 푸틴의 제안을 미국이 수용했다고 했을 때도 보면은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삼각 편대 말씀드렸잖아요. 모디 남쪽, 푸틴 서쪽, 트럼프 동쪽 이런 식으로 해서 한반도에서 세계의 판짜기를 새롭게 할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서로의 향후 미개발지에 대한 새로운 경제의 개발 그림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 중국은 포위가 되고 중국의 1대1로가 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한꺼번에 묶어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이 반격할 기회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승부처다. 세계사적 전환점이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엊그제 중국한테는 상당히 유화책을 펼치고 있죠. 저도 중국하고의 어떤 군사적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갈아탔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며칠 전에 그런 기사 나왔죠. 미국 국무부에서 대만이 중국 본토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원칸츄리, 즉 중국은 한 나라다 대만은. 이것을 중국과 수교하면서 미국이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당연히 대만은 이제 중국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만하고 국교 관계를 하면 안 되죠. 그걸 대표해서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 당연히 대만은 빠져야 되는 거죠. 국가가 아니니까 그걸 다 인정해 준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대만 대사관 자리를 중국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중국 대사관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는 게 당연히 맞죠,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계속 수석거려 왔죠, 군사적으로. 바이든 때.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군사적 긴장은 약화시키되 대만은 너희 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바뀐다. 그게 지금 수십 년 전의 이야기다. 지금 상황은 다르다. 트럼프식으로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군사적 긴장을 약화시키지만. 자, 이것은 대만이 가진 되게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북이 소통이 되죠? 그러면 거기에 물류망이 엄청나게 활성화될 겁니다. 북한 자체 생산기지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엄청난 물동량이 있을 거고 러시아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가스관이나 그 외, 그리고 유럽하고 연결되는 유라시아 철도 라인을 통해서 오는 물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용은 뭐 이미 옛날에 여러 번 보셨잖아요, 그죠? 배로 컨테이너선을 하나 싣고 유럽으로 가는 거 하고 유라시아 대륙을 통해서 철도망으로 컨테이너 하나 싣는 게 시간도 적게 걸리고 비용도 적게 걸린다는 부분, 그죠? 그러면 되면은 국내에 있는 주요 항구들이 뭐 인천항이나 부산항은 지금도 세계적 규모지만 더 큰 규모의 환적항이 될 겁니다. 환적항물이 엄청나게 올 거거든요. 배로 갈 게 아니고 주변 나라에서 한국으로 컨테이너 선만 옮겨주면 거기서는 기차 타고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자, 그죠? 자,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봤을 때 대만이 어떤 징검다리로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반도가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분장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심지어 더 악화돼서는 중국의 영향력 안에 든다 그러면은 대만도 뺏기는 거예요. 근데 대만에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즉 대만은 독립된 국가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군사적 긴장은 완화시켜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 대만이라는 나라를 지킬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이. 그게 아까 나왔던 지오폴리틱스입니다. 그것은 한반도가 활성화된다는 거에 전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양쪽하고 다 친하지만 제 말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그렇지만 중국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확신만 심어준다면 그래서 푸틴이 작년에 작업을 해놓은 거잖아요. 여기는 푸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핵심적인 거는 남중국해 부분에서는 베트남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중국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대만의 중요성 여러분 느끼시죠? 한반도, 북한하고 종전선언 한반도 강해진다. 그 다음 대만, 베트남, 옆에 필리핀은 있는 거잖아요. 이미. 이걸 노린다고 봐야 돼요. 그림을. 자, 그 와중에 한국에서 이제 드라마틱한 일의 전개가 되고 있죠. 지금 이제 3월 중순쯤 되면은 탄핵 판결이 날 걸로 봐지는데 밑에 거 두 개부터 볼까요? 이거 채택되면 이유는 끝장. 이게 뭐냐면은 그 검찰에서 나왔던 공소장을 현재에서 증거로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 이러면 사실은 이제 이건 인용이 되는 것은 100% 확신이 된다. 아마 100% 전원 찬성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 타이밍과 지금 국제적 그 타이밍하고 저는 연동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서로 영향을 미쳐요. 예. 그다음 마지막 변론 기회에서 윤석열 쪽에 변호인들이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중국이 개입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끝났다는 거예요. 손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조사 들어간다고 하죠. 이거는 세상의 흐름을 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조갑제가 하얏을 꺼낸 겁니다. 지금부터 윤석열이 계속 더 개기게 되면은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화 됐는데 계속 분탕질을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같이 썰려간다. 국민의힘은 살아야 되는데 조갑제의 말을 빌리자면 보수의 교두보로서 그 교두보까지 윤석열이 순장주로 삼을 수가 있겠다. 자, 그런 게 흐름이 다 일치하는 거예요. 자, 지금 트럼프와 푸틴의 이야기, 한반도 이야기는 급속하게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 저 같은 민간인이 봐도 보이는데 여기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세력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안 할 따름이죠. 이런 걸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도 못 이기는 척하면서 따라 돌아설 수밖에 없다. 자, 거기다가 김건희가 실제 국정농단이죠. 어떻게 보면은 국정을 얼만큼 장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각이나 대통령실이 윤석열보다는 김건희를 더 무서워한다 이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자, 그게 그러한 그녀가 그냥 물러가겠느냐 이렇게까지 구석에 몰렸는데 그래서 김건희 지금 김성현인가요? 차장? 그가 검찰이 계속 지금 구속영장을 거부하고 있고 결국 경찰이 지쳐가지고 그것을 공수처로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수처에서는 구속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김건희가 힘을 쓸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김성현 차장을 통해서 윤석열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 어떤 위협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레이더를 켜놓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렇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켜서 우리를 놀래킬 수는 있지만 그게 작을 수 있고 클 수 있는 차이는 있지만 큰 흐름을 꺾지는 못할 것이다. 김건희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며칠 전에 소개해드린 거죠. 문재인이 한겨레 신문과 통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즉각 종식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매달리고 북한과의 대화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난 이후에나 동무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북한과의 대화는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 호응만 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전에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론도 더 빨리 날 수도 있어요. 최소한 같이 맞추겠죠. 이게 왜 근거하니? 지금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종전을 하려고 그랬더니 젤렌스키 본인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여론이 거기에 현재 기득권층이 들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제압당하겠지만. 그리고 미국 내 여론도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대중적인 차원에서. 난관이 많다는 것입니다. 눈치 볼 때가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같은 괴짜가 아니면은 뚫고 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반도는 뭐냐, 결심하면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몇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21년 말에 이미 그때 바이든하고 북한하고 종전선언의 가능성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바이든이 그렇게 했던 것은 트럼프가 몇 번 만나면서 해온 것들을 이제 바탕을 두고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종전 문안에 거의 합의했다고 되어 있어요. 협상은 다 된 거예요. 사인만 하면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옆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달리 초를 칠 세력이 별로 없어요. 감옥에 있는 윤석열, 김건희 정도가 되겠죠. 일본은 제압당했어요. 20안은. 중국은 아니죠. 여기에 반대한다고 나올 입장은 못 되지요. 명분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대화를 하겠다는 김정은의 생각만 있다면, 왜 트럼프는 의사가 있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푸틴이 압박을 넣었잖아요. 이거는 금방이다. 이 말이 거짓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할 게 아니다라고 푸틴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훨씬 종전을 하는 것이 어렵다, 협상에. 북한까지 끼워서 크게 하자. 훨씬 커진다. 또 노출되고 지리하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러지 말고, 그러다가 또 추진력이 약하게 되다 보면은 미국 너희가 원하는 다극화, 너희도 인정한 다극화라고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중국이 끼어들 수가 있다. 거기에 일본도 많이 바뀔 수가 있다. 여기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 2단계로 넘어가라. 2단계는 뭐냐? 중국을 포위하는 방법이다. 왜? 그 주의를 다 더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즉 다극화 세상을 촉진시킴으로 해서 중국의 상대적 비중을 떨어뜨린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앞서 보신 사진처럼 4년 만에 금수산 궁전을 방문을 했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즉 미국한테서 기별이 왔다는 거죠. 러시아를 통해서. 자, 이것은 앞에 쭉 이제 세상 돌아보기 채널에서 제안을 드린 것처럼 크루스크를 활용해서 거기 북한 파병, 그리고 작년에 북러 상호방위 조약 이런 거,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우크라이나 종전과 북러 상호방위 조약에 이어지는 북미 종전, 비핵화, 그리고 모디와의 연결, 그리고 베트남, 대만, 이런 큰 그림에 대해서 푸틴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 그림에 대해서 트럼프가 동의했다. 그리고 단기간에 결과물을 도출하겠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국의 대중이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럽의 절대 우방이었던 유럽이 난리를 치는 걸 극복하고서도 해야 되겠다. 그 메시지가 김정은한테도 갔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큰 딴지를 걸려고 했던, 그래서 비상계엄 성공해서 어쩔 뻔했습니까? 내란이 성공됐으면 이거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이것은 북미 종전선언, 북한 접촉, 이런 것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가 지금 감방에 가 있다. 또 한국 내에서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 트럼프는 그 점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미국 내에서 미국 대중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게 미국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남한도 어떻게 돌아설지 모른다. 지금 상황에서 시간이 주어지면은 구속으로 몰아설 때 확 힘을 줘야 된다. 하늘이 주신 기회다. 그게 성공해서 어쩔 뻔했느냐. 한국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는. 푸틴도, 김정은도 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국한테, 남한한테는 안 되겠구나. 주도권은 남한으로 가겠구나. 그가 비록 북한의 통치자이지만 남한의 국민들의 모습, 그런 모습이 없었으면 이 게임은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게임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의 대단한 점이에요. 우리는 불만 많지만. 네. 자, 그렇게까지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이 과거에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 밑에 거는 우크라이나 종전되면 트럼프 노벨상 추천하겠다. 지금 유럽의 G7의 국가 20아 시게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미치겠네. 저거 어떻게 갑자기 심장마비라도 안 걸리나,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서방권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정당 지도자가 트럼프한테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걸로 봐야 돼요. 자, 이것은 문재인 때 만들어졌던 것을 이재명이 동의하고 승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재명의 문재인의 어떤 출신으로 봤을 때는 노무현의 동지로서 대통령이 됐고 거기 김경수라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개성은 이어지면 김대중이 그의 가신 그룹한테다가 기회를 주지 않고 노무현한테 기회를 줬던 것처럼 또 그런 겁니다. 이게 멋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영향이 되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친하다고 물려주는 게 아니고 전두환이 노태우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고 예. 자, 거기다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나와 있네요. 채널 A 뉴스 며칠 전에 나온 거 3일 전에 북미대화 재개를 지지한다. 밑에 발음이 먼저 나왔어. 트럼프 노벨상 추천, 그다음 북미 대화 재개 지지. 이게 이렇게 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같이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해서. 이 말은 뭐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앞으로 미래의 일이니까 모르죠. 네. 그래서 최소한 민주당 내에 자기 대통령 후보는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이 북미 대화가 포함이 돼 있고 통일의 초석이 금년도에 큰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반도가 마침내 수천 년간 찌그러져 있다가 떨쳐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왔다. 우리는 준비를 해왔고 진 인사죠. 우리가 하는 최선을 다해왔어요. 네. 북한은 많이 이어지지 못했던 것,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 조상의 것들, 훌륭한 것들을 잘 갈무리했어요. 독재를 몇 번 겪었지만 그걸 버텨내면서 우리 에너지를 모아왔거든요. 예. 북한은 다른 방식으로 했다고 봐야 돼요. 자, 그 과정에서 아까 김정은의 마음속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남한이 무서운 거는 남한의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게 진인사라고 봤을 때 대천명은 한반도 주변의 역학구도가 우리 소통을 원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처음으로. 우리의 뜻과 하늘의 뜻이 맞는 순간이 왔다.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트럼프 우크라이나 총진하면 노벨상 추천한다. 북미 대화 재개 지지한다. 여기서 트럼프 노벨상 추천은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이 아니죠. 이제는 북한 비핵하고 마지막 남은 이념적 분단 국가를 그러니까 냉전 체제의 결과물로 초래된 분단 국가를 동질성을 회복시킨다. 그것까지 덧붙여지면 노벨상 곱하기 노벨상이에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